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천명입니다. 오늘은 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그 마지막 감정, 그것을 바로 우리는 화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어떤 정서입니다. 원초적이다. 동물적이다. 내가 생명을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낸다. 강아지가 갑자기 처음 보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면 왈왈왈 막 짖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강아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아지는 저 큰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공포에 떨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짖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화를 낸다. 그러면 강아지는 결국 무서워서 화를 내겠죠. 그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구나? 우리 주인은 무섭지 않아? 그러면 짖지 않아요. 주인한테 다가가요. 그냥 친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때부터 막 짖어대는 거예요. 저녁 내내 짖어대는 거예요. 아기가 무섭고 두려우면 매일 우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찾는 거죠, 엄마를. 근데 아기가 두렵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짖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크게 울 필요가 없다. 그죠?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된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당당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건가요? 후자라는 거죠. 진짜 내가 편안하고 당당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굳이 화를 내지 않는다. 즉, 화가 났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라고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공포, 위협, 자존심. 나를 네가 공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 전투태세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게 바로 화의 속성이다. 그래서 드러나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화를 낸다. 좀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화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의아했어요. 화가 생기면 내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진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화가 나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면 화를 자주 낸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화를 자주 낸 사람은 기쁘다? 기쁘지 않다. 화가 잘 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행하다. 항상 우울하다. 항상 불안하다. 즉 행복하지가 못하다. 화를 많이 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왠지 화를 많이 내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왠지 그래야 내가 익은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보호받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지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래 내가 성공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지만 이 화를 낸 사람은 자기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얘하고도 싸우고 화를 내고 또 얘하고 싸워요. 또 얘하고 싸워요. 화를 낸 사람은 계속 싸우고 다녀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지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무서워요. 이렇게 혹시나 적이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즐겁지 않다, 무섭다, 항상 초조하다, 예민해진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생각이 많아져. 분노가 잘 올라와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확 내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인간관계도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잡생각이 많아져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요. 불이 나니까. 머리가 차분하지 못해요.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항상 아파올 수밖에 없다. 화가 많이 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고혈압과 같은. 심장이 아프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씩 병들어 갈 수 있다. 우린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타들어간다. 그 순간에는 해소된 것 같지만 결국 화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싸워야 된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사실은 무섭다. 그래서 굳이 저는 둘 중에 화를 내는 것이 맞냐, 참는 것이 맞냐, 그러면 저는 화를 참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용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 병신처럼 참으세요. 남들이 너를 두드려 패는데 그냥 맞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내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나 너한테 속상하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난 엄마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엄마가 매일 잔소리하니까 나 정말 엄마만 보면 좀 슬퍼, 우울해. 나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난 당신이 나에게 좀 더 좋은 언어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야 친구야, 네가 너무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자기의 감정만 표현하면 굳이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이 다 화를 내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정서를 다 드러내는 거니까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감정을 자꾸 억압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막 자존심이 세고 털끝만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나친 그 도덕주의자, 양심적인 사람들 오히려 이 속에 화가 부글부글 이제 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참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화를 터뜨려도 안 된다. 그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화라는 게 어떤 친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화라는 것을 그 고대 인도어라는 그 빨리어가 있거든요. 빨리어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라면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두 번째 흐려지다. 세 번째 어둡다. 더럽다. 화가 나면 더럽혀진다. 쉽게 말하면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럽혀지잖아요.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이 산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다 타버리니까 더럽혀진다. 그리고 혼탁해지고 흐려진다. 정신이 없어진다. 화가 나면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 사악해진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흐려진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괴물인데 넌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화가 심하게 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에게 큰 피해를 줘버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둡다.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밝아진 게 아니라 아주 어두워져요. 혼탁해져요. 살이 분간을 못하게 돼요. 자기 이익에,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 나타나는 그 드라큘라와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한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 화를 내가 누군가한테 던져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사람도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나에게 또 화를 내요. 서로
그러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진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을 쌍그리 앗아가 버린다. 화가 한번 나버리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빨갛게, 새빨갛게 태워버리고 결국은 잿더미가 되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상당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화낼 일도 아닌데 사실 대부분 화를 내고 있어요. 거의 모르겠어요. 한 95%? 근데 여러분이 진짜 스윙을 많이 한 도인이라면 100% 화낼 일이 없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95%는 화낼 일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화낸다라는 거죠.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타다 보면 누군가가 제 발을 밟아요. 우리 대부분 화나잖아요. 인상 딱 쓰면서 어떻게 내 발을 밟아 짜증을 확 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화낼 일이냐 이거죠. 이 사람은 일부러 내 발을 밟은 게 아니라 지하철이 덜컹해서 밟았다라는 거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거 화낼 일이죠? 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거 화낼 일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녁 내내 술을 먹고 뭘 하고 이 바보야 멍청이야 내 자신을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퀴벌레를 보면 징그러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대부분 이제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 바퀴벌레를 보고 우리는 화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퀴벌레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바퀴벌레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걸어갔을 텐데 우리는 징그러워하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죠. 화라는 것은 내가 바퀴벌레를 보고 징그러워하면서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퀴벌레를 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봐주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화라는 속성은 외부의 어떤 뭔가가 얘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얘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보면서 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인간의 감정은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얘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다. 화라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그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감정이 없으면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실수하셨네요. 예, 다음부터 좀 조심하세요 하고 내가 할 길 가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걸 가지고 네 위에 날 째려봐. 싸울 필요 없잖아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나 보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나를 왠지 오늘 막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까? 인상을 쓸까? 나도 화나다 짜증나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화날 일이 없다. 근데 대부분은 화는 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생긴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져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막 신경질 내고 물건을 부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떨어지고 나서 스스로 아 내가 공부를 조금 못했구나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은 꼭 틀림없이 합격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후자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후자처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자꾸 이 부정적인 어두운 더럽고 흐려지는 이런 선택을 하니까 매사를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즉 내 마음이 좁아지면 화를 많이 내는데 마음이 넓어지고 긍정적이 된다라면 우리는 화낼 일이 없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갖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거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가지 그 화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격, 어떤 심리에서 이런 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원한. 그건 당연하죠. 원한이 많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된다.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예요. 화가 가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화병이라고 그래요. 가슴 속에 그 분노의 덩어리가 1년, 10년, 20년 쌓여있으면 심장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다 장애가 일어나고 심장이 안 좋으면 위장, 이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이 많으면 우리는 계속 화를 내게 된다. 그럼 부모에게 원한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미워해요. 친구를 미워해요. 아내를 미워해요. 남편을 미워해요. 자식을 미워해요. 이게 다 원한이라는 거죠. 그럼 매일 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만이 이 화의 고리가 끊어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괴롭혀야 돼. 그걸 화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면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이 바보야 멍청이야 왜 공부 못하냐 그러면 이 자식이 1년 10년 참다가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화가 부글부글 끓겠죠. 그때 나한테 욕을 하고 폭력을 쓰는 아이들이 요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원한 관계에 있으면 화가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만이 화가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유 없이 화를 많이 내요.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뭔가를 원한을 갖고 있다.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용서를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경시하는 성격. 어떤 내용인지 아죠?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너는 이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냐? 아이고는 멍청하다, 바보다. 너는 왜 이렇게 돈도 없냐? 넌 찌질하냐? 너가 인간이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잔소리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많다.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사람을 경시한다는 거.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고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보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또 못생기고 직장에서 자기 부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화가 많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받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화를 그렇게 많이 내게 되니까 마음이 더럽혀져요. 흐려져요. 어두워져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하나씩 박살나게 되면 운명이 일도 이제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또 몸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미천하게 여기면 당신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꼭 화라는 게 야!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걸 화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속으로라도 무시하고 이런 것 자체도 화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꼭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만 화가 아니라 속으로도 이렇게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화다. 세 번째, 경쟁. 경쟁을 많이 하면 화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꾸 싸우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잖아요.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폭력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다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거나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못한 애정 결핍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또 하나의 우리 시대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밟아야만이 이기는 거고, 밟히면 죽는다라는 그 아주 극단적인 논리가 이 경쟁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이겨야 된다 라는 그 압박감, 이기지 못하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하는 그 잔인한 마음, 그것이 바로 화가 많다. 즉, 경쟁심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게 된다. 사실 경쟁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을 막 이기고 질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거고, 그게 도가 지나치면 사기를 치게 되고, 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주먹으로, 힘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쟁심이 좀 많다, 그런 사람은 이제 경쟁하지 말고 무엇을 하자? 타협을 좀 하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화를 사라지게 우리가 만들려면 친구들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 아름다운 경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경쟁인데, 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회 현상이니까 그런 어떤 평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마치 너를 이겨야만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이 공부, 이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내가 국어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만든 거지, 경쟁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경쟁해야 돼요. 경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화라고 합니다. 이기면 그 순간에는 내가 경시하면서 이기게 돼요. 내가 건방져져요. 지면 화가 나요. 이게 결국은 평생 화낸다. 경쟁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막 정치인, 대학 교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의외로 그 화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평생 경쟁하고 살아왔으니까.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자꾸 경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 화가 들끓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또라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질투. 참 쉽지가 않아요. 사촌이 이제 딸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픈데, 그런 마음이 화다. 그래서 질투가 거의 화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가 잘 됐다는 것은 나는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문대 합격했어요. 내 친구인데. 근데 얘가 명문대 합격했는데 내가 화가 나. 말이 되는 소리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 친구가 명문대 합격했고 아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화가 나. 그럼 나만 또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 잘 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전혀 상관도 없어요. 친구의 성공은 오히려 나의 친구라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잘 됐다, 나도 너처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진짜 부모도 잘못 만나고 운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하는 일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투는 아주 위험한 화다. 당신은 절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오히려 배울 줄 아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깨끗해지고 환해지고 밝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많다, 여러분이 시샘이 많다, 그런 사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집착증이 생깁니다. 질투가 많으니까 그 결벽증도 생길 수 있고 일종의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항상 예민해지고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우주와 같이 이제 넓어져야지 이제 좋은 건데, 이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좁아져 버린다. 그게 이제 질투이고 화고, 미우니까 나중에 또 주먹으로 두드러 패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인터넷에 뭐 악성 댓글도 다 이런 거죠. 질투죠. 샘나니까. 물론 이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질투,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5번째, 인색함. 비슷한 거겠죠. 관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베풀지 못한 사람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화를 잘 낸 사람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왠지 화를 내면 야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고 뭐 뒤끝 없고 왠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진짜 남자답고 또 여자답고 자애스럽고 당당한 사람은 품어주죠. 이걸 품어주죠. 괜찮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전교 꼴등 괜찮아? 엄마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너는 공부는 못해도 노래 잘 부르잖아. 너 성격 좋잖아. 너 친구들한테 리더십 있잖아. 괜찮아. 꼴등했어도 신경 쓰지 마. 우려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좁고 인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화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받아들여져요. 마음이 넓은 부모는 자식을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6번째, 반항적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반항적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입시 스트레스, 불만. 그래서 여기냐면 수용을 못한다는 거죠. 받아들임. 아 그렇구나 라고 사실을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난 너가 싫어. 널 죽이고 싶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런 식으로 반항적인. 난 엄마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났어. 당신들은 싫어. 친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반항적이 되면 평생 가슴에 또 화가 씁니다. 7번째, 후회. 그래요.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화를 많이 낸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걸 또 화해. 이걸 가지니까 현재 나를 보면 이 바보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상태.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때 화가 확 나요. 그때 싸워요. 네가 화를 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나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상태 얘가 건드렸을 뿐인데 너가 주범이라면서 같이 싸우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로 친구 간에 절교를 하거나 부부 간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제 결별을 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치유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웠다가 오히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8번째 이제 화의 성질은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화죠. 이 경로는 결국 이제 살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죽일 정도까지 어떤 무서운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화의 8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상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화를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를 여러분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기쁘지 않다. 즉 불행하다. 뭔가 문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재산이 10억이고 20억이고 뭔가 뭐든지 내가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명문대 다니고 이것도 아주 좋지만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거죠. 불행을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솔직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즐겁지 않는데 10만원짜리 비싼 랍스타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즐거움을 오진 않잖아요. 가끔씩 그래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한 뭐 4,000짜리 짜장면을 먹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은 지금 우울하다, 슬프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화나는 것은 내면 낼수록 더 심해지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고 정신은 흐려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두워져서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성향이 아주 많다. 물론 부정적인 성향에서 오는 장점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면서도 그 실제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세상을 조금 삐딱하게 본다. 좀 세상과 둘이 좀 친해지고 화해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꾸 싸우고 밀쳐내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 물론 이제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 충분히 우리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정말 화가 난다. 나 지금 너가 많이 밉다.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말이 내 가슴에 너무 상처가 되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너 만날 자신이 없다. 그런 식으로 굳이 화내지 않고 충분히 내 정서를 말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거를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서로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화를 내기보다는 좀 더 상대를 이해하고 내 자신도 이해하면서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웃으면 그냥 우리는 젊어지는 거고, 한 번 더 화를 내면 또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주름도 생기고 얼굴도 인상도 잔뜩 써야 되고 모든 세상이 괴롭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화낼 일도 없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